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묵탕 그림이죠. 어묵탕 만들 때 멸치가루와 소금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멸치가루는 보이는데 소금은 보이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2차시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물, 비커 250ml, 눈금 실린더 100ml, 비커 100ml 3개, 소금, 설탕, 멸치가루, 페트리 접시 3개, 약숟가락 3개, 유리막대 3개,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같은 양의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같은 양의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예상을 실험 관찰 38쪽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음,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같은 양의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음, 세 물질이 모두 가루니까 물에 녹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 물질 모두 밀가루처럼 물에 녹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지만 멸치가루는 물에 녹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뭐 음식 탕에 뭐 둥둥 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라앉은 멸치가루를 봤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지만 멸치가루는 물에 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자신의 예상을 한번 실험 관찰 38쪽에 기록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험을 하고 물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넣었을 때의 변화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비커 3개에 같은 온도의 물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비커에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각각 2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물에 넣은 소금과 설탕은 점점 사라져서 어, 투명해지고요. 그런데 멸치가루는 물과 섞여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저은 각 비커를 10분 동안 그대로 두고 일어나는 변화 관찰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두고 관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음, 소금과 설탕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죠. 그리고 뿌옇게 흐려졌던 멸치가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과 분리되어서 물 위에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커의 변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으면 비커에 흰 종이를 대고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 관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 38쪽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하고 결과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물에 넣을 때 우리 약숟가락 사용했었죠. 약숟가락 그 2숟가락씩 넣었는데 한 숟가락에 담긴 물질의 양은 항상 비슷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물에 넣고 저을 때 소금과 설탕은 어떻게 됐었죠? 네, 소금 물에 녹았고요. 설탕도 물에 녹았습니다. 그런데 멸치가루는 어땠나요? 네, 멸치가루는 물과 섞여서 뿌옇게 변했죠. 멸치가루는 물과 섞여서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유리막대로 저어주고 나서 10분 동안 가만히 두었더니 소금은 어땠죠? 물에 녹았는데 그게 그대로 계속 투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로 설탕을 넣은 물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멸치가루를 넣은 물은 멸치가루가 물 위에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물에 젓고 그냥 관찰하면 되지 왜 10분 동안 가만히 두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에도 유리막대로 처음에 저었을 때 물과 섞여가지고 용액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가만히 두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용액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가만히 둔 게 됩니다. 그러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용해와 용액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넣으면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험한 것 중에는 설탕과 소금 물에 녹죠. 그런데 멸치가루는 물에 녹지가 않았죠. 소금과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이나 설탕물처럼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금이나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용질,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소금이 여기에서는 소금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 소금과 물,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용해가 되어 소금물이라는 용액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될 때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또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 이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멸치가루는 물에 녹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물 위에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이것은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은 물에 용해되어 용액이 되고 어떤 물질은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에서의 용해 현상과 용액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라고 했죠. 어떻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용질은 뭐가 되죠? 네, 설탕이 되고요. 용매는 물, 용해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용액은 설탕물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용질인 설탕이 용매인 물에 용해되어 설탕물 용액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용액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볼 수 있는 용액. 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구강청정제, 손세정제, 이온음료, 식초 등이 있겠네요.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봤는데요. 음, 물에 녹는 것은 용액이 되기도 했고요. 멸치가루처럼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용액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주스도 용액일까요? 시판되는 주스는 일반적으로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과일을 갈아 넣은 것이 아니라 인공향으로 주스와 같은 맛과 향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일을 생으로 갈거나 즙을 내어 만든 주스 있죠. 이런 주스는 가만히 두었을 때 과일층과 물층으로 분리되어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스는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에 용해된 설탕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